여기 한 외국인 여자가 한국 병원에서 의사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그러고는 옆에 있던 한국인 할아버지에게도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여성의 손을 꼭 잡아주곤 미소를 지으며 떠나가는데요. 이 외국인 여성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말이라고 해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딸아이 릴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릴리가 2년 전 한국에서 심장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릴리의 은인인 한국인 할아버지 때문에 일반인은 알아차리기 힘든 증상을 알게 되어 건강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되었던 건 남편의 일 때문이에요. 남편과는 같은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함께 놀고 자라오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변함없이 자상하고 부드러운 남편이었기에 항상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된 계기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주어서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 딸 릴리가 태어났는데요. 릴리를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생겨나며 그 누구보다도 올바르고 훌륭하게 키워내겠다고 다짐했죠. 릴리가 3살이 되던 해에 남편의 일 때문에 저희 가족은 모두 한국으로 갈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길어도 1년 안에 돌아오는 일정이기에 미국에 남을지 한국에 같이 갈지 고민했지만 남편과는 한순간도 떨어지기 싫었기 때문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한국의 첫인상은 매우 좋았어요. 발전된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미국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달랐기에 여행 왔다는 느낌이 들어 그동안의 육아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듯했죠. 살게 될 아파트 또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평소에 높은 곳에서 살아보지 못해서 그런 건지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것이 좋았죠. 한국에 오게 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옆집에 한국인 부부가 살고 있다는 걸 남편에게 듣게 되었어요. 자신도 출근하다 우연하게 마주치면서 인사하고 친해지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저에게도 소개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한국인 부부가 저희 집으로 놀러 왔는데요. 현민과 미연이라는 한국인 부부는 영어를 무척이나 잘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6살이 된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 금세 저와도 가까워졌죠. 미연이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 종종 놀러 오겠다는 말을 해왔어요. 첫 만남이었지만 미연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었죠. 행동 하나하나에 배려심이 가득하고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며 기분 좋게 해주는 걸 느꼈어요. 그들이 떠나가고 제가 먼저 남편에게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자신이 출근하면 낯선 땅에서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것이 너무나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미연이가 종종 놀러 온다면 조금은 외로움이 덜어질 거라며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날 이후로 미연이는 종종 저희 집에 놀러와서 제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가져와서 먹어보라며 하기도 하고 저를 위해 릴리를 대신 보살펴주고 조금 쉬고 있으라며 친절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미연이의 마음 씀씀이에 너무나 고마웠죠. 그렇게 저희는 둘도 없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제가 미연이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미연이에게 연락하니 할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같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 저도 인사드려도 되겠냐고 말을 하니 흔쾌히 할아버지와 함께 저희 집을 놀러와 주었죠.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릴리도 보여드렸는데 아이가 너무 이쁘다며 말을 해오면서도 릴리를 쳐다보는 시선이 어딘가 모르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상함을 느끼고 왜 그런 것인지 여쭤보니 아이가 숨을 조금은 거칠게 쉬는 것 같다며 잠시만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아무리 봐도 평소와 다를 것 없었고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는 아이의 이곳저곳을 살펴보시더니 혹시 병원에 간 적이 있는지 저에게 물어봤죠. 한국에 와서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말하자 같이 병원에 한 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가라앉았어요. 제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낀 미연이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의사 생활을 했다고 말해왔죠. 할아버지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일 아닐 확률이 더 높다면서 혹시 모르니 검사만 받아보자며 말하고 바로 병원에 예약을 해주셨어요.
저는 당연히 며칠 뒤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당일에도 검사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아무 일 없길 바라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심방 중격 결손증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좌우 심방 중간 벽에 구멍이 있다면서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소리를 했죠. 하지만 이 시기에 발견된 건 정말 행운이라면서 어릴 때는 심잡음이 크지 않고 10대까지는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한다 해도 심잡음을 듣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 증상이나 합병증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합병증이 온다는 말과 함께 성인까지 수술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젠맨거 증후군으로 진행된다는 말도 들었죠.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어린 릴리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할아버지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고 결손 구멍을 그대로 꿰매어 주기만 하면 되는 난이도가 쉬운 수술이라고 말해주셨죠. 저는 너무 충격받아 남편과 말해봐야겠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남편이 집에 오자 아무 말 못하고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울고 있는 저를 보고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한참을 울기만 했죠.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릴리가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하자 남편 또한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했는데요. 아는 지인들에게도 물어보고 인터넷에서도 빠짐없이 하나하나 전부 찾아봤는데 결국은 수술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미국으로 가서 수술하자고 말했으나 저는 미연이의 할아버지를 믿고 한국에서 수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죠.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릴리의 병을 발견하는 일도 없었을 테니 이것이 운명 같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 의료 수준이 높다는 걸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심장 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수술을 하게 되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술 성공률과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미연이에게 부탁하여 수술 예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날부터 하루하루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미연이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제 손을 꼭 잡고 같이 울어주었어요. 그 어떠한 말보다도 미연이의 행동은 저에게 위로가 되었죠. 그렇게 수술하는 날이 다가왔고 남편과 함께 병원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미연이와 할아버지도 같이 와주셨죠. 걱정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하여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술은 빠르게 끝이 났는데요. 의사 선생님에게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됐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의사 선생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연신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고생했다며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는 미소를 보여주셨죠. 한국의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친절했는데요. 환자를 위해 모두가 진심을 다한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병원비는 보험 적용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나왔어요. 의료 수준이나 시스템적인 것도 미국보다도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미국은 불필요한 검사나 일정이 오래 걸리고 비용 또한 많이 들기 때문에 큰 병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한국은 사소한 병에 걸려도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릴리와 병실을 같이 사용하던 한국인들 또한 저에게 먹을 것을 매번 나눠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습에 따뜻한 마음을 여러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릴리는 빠르게 회복하여 정신을 차렸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건강해졌는데요. 미연이도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 릴리의 상태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었고 저는 그런 미연이를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그 후로 건강해진 릴리를 데리고 미연이와 밖에도 종종 나갔는데요. 한국인들은 릴리를 너무나 이뻐해 주셨고 신기하게도 릴리에게 호의를 보여주는 사람이 많았어요.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울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는 한국인들은 어딜 가나 볼 수 있었고 릴리에게 간식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아이와 함께 있으면 항상 한국인들에게 크고 작은 배려를 받았습니다. 한국인들 덕분에 한국 생활 내내 잊지 못할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갈 시기가 왔는데요.
한국 생활에서 많이 의지하고 저를 챙겨주었던 미연이와 헤어진다는 것이 정말 너무 슬펐어요. 미국으로 가는 마지막 그날까지도 미연이는 릴리가 크면 입히라고 이쁜 옷을 선물해주는 모습에 내가 살아가면서 미연이와 친구가 된 건 정말 큰 행운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와서 한동안 적응을 못하고 우울증이 걸리기도 했어요. 한국 음식이 너무나도 그립고 친절한 한국인들이 보고 싶었죠. 고작 1년뿐이지만 한국에서 생활했던 것이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릴리가 미연이처럼 또 한국인들처럼 잘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릴리의 은인이신 할아버지를 잊지 않도록 조금 더 크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러 한국으로 갈 거예요. 한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했던 건 아니었지만 한국은 저에게 너무나 특별한 곳이 되었죠.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때는 제가 먼저 한국인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릴리를 치료해준 한국 의사 선생님, 많은 한국인들 그리고 미연이와 할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